우리가 설사가 많이 있다 보면 결국 항문을 자꾸 많이 닦죠. 그러다 보면은 상처가 날 수 있고, 농양과 특히 그런 관련성이 많고, 또 이제 그런 농양 같은 경우는 치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청주 서울아산 한의과 대표원장 오세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 진료를 보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문 질환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설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설사가 항문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연관이 많죠. 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에 자꾸 변이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 항문샘 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문샘은 우리가 변이 잘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윤활액 같은 부분들을 분비해주는 침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자꾸 뭐가 끼는 거예요. 변 자체가 형체가 있고 좀 이렇게 단단하면은 끼일 일은 별로 없을 텐데, 변이 묽다 보니까 자꾸 거기 이런 샘 같은데 자꾸 뭐가 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염증이 이제 농양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설사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질환도 연관성이 있긴 있는데, 농양과 특히 그런 관련성이 많고, 또 이제 그런 농양 같은 경우는 치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사는 농양과 치료까지도 같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요거 두 개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설사가 많이 있다 보면 결국 항문을 자꾸 많이 닦죠. 그러다 보면은 상처가 날 수 있고, 그 상처는 결국 치열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고요. 변비처럼 이제 오랫동안 힘을 주는 부분들도 항문에 압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설사가 있으면 결국 그 화장실 자주 가겠죠. 그러면 이제 자주 앉아 있게 되겠고, 이제 항문 쪽에 있는 그런 점막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치액과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변비와 설사 둘 다 전반적인 항문적 질환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가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어쨌든 설사라는 증상 자체는 항문엔 좋지 않은 건데 그래도 급성으로 와서 잠깐 동안 많이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고, 요새는 과민성 대장염 같은 맞아요. 것들이 많으니까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급성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만성 설사가 더 위험할까요? 설사는 다 위험하겠죠. 급성이나 뭐 만성 이런 거를 구분 지을 수는 없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설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항문적인 좋지는 않을 거고, 급성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항문에 어떤 좋지 않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은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누구나 생각하듯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은 그건 당연히 안 좋겠죠. 따지면 뭐 급성보다는 만성이 더 나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사하면 항문 샘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혹시 그러면 이게 치료를 일으킬 수도 있나요, 설사가? 항문 샘에 염증이 생기면서 농양이 생기고, 농양은 이제 보통 한 50% 이상에서, 실제 이제 진료 보면은 그 이상에서 농양은 치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도 치료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해지려면 설사도 예방해야겠는데요. 설사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설사 예방하시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인 부분들이고, 설사나 이런 것도 예방하는 음식이 따로 있고, 변비를 또 예방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홍보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학 정보에서도 많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기계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음식을 드신다고 했을 때 내가 꼭 그렇게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본인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 생활 패턴을 보시면서 어떤 생활과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변보시는 어떤 양상의 어떤 변화가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음식 변의 어떤 변화를 유발한다라는 게 있긴 있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습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간지러움증도 생기고 피부염증도 조금 맞아요. 염려가 되거든요. 혹시 설사로 인해서 항문 주변이라던가 저희 사타구니 주변에 생길 수 맞아요. 있는 피부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항문 쪽도 그렇고 사타구니 그렇게 접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데는 습하거나 뭐가 자꾸 이물질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결국 피부염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항문 쪽을 예를 들면은 대변을 보시거나 그 이후에 관리가 잘못되거나 자꾸 뭐가 거기에 분비물이 껴 있으면은 이제 그게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여기다 두고 나서 이제 접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그게 또 그 상처를 유발하는 것처럼, 분비물이나 이물질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하고, 상처가 나게 되면은 분비물도 생기고 진물도 생기죠. 통증도 생기고 출혈도 생기고, 결국 상처가 유발됨으로써 피부 질환과 함께 소양증,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설사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 차이에 따라서 생길 수 있으니 먹을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배변 습관 조심하고 잘 말려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안 돼. 이게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갈라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피부에 대해 보습제 바르죠. 똑같아요. 상문도 환자분들이 이제 잘 말리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드라이기로 막 말리시는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자연풍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말리는 게 중요하고 너무 건조하게 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갈라짐과 또 가려움증과 뭐 치열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하죠. 갈라지거나 자꾸 뭐가 이제 쓰라리거나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으시면은 뭐 가까운 대장문외과 진료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때 봐서 적당한 보습제나 뭐 연고나 처방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들 하는 파우더를 이렇게 바르다거나 로션을 발라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연고나 보습제를 처방도 해주시네요. 설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역시 병은 의사에게 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대장문 질환과 환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주 서울아산해과 대표 환자 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